질문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체가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주세요. 예,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 요즘 이렇게 특활비 문제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최근에 여당 의원님께서는 검찰 특활비 84억 원이 대선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 유지가 유지되는 정보 분야나 수사 분야에서 쓰이는 것으로 증빙 자료가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증빙 자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걸 특활비로 편성을 해놓고 그걸 이제 와서 그 어디다가 사용했느냐 물어보면 특활비 개념 자체에 지금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애초에 특활비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자, 지금 검찰에 이제 특활비가 작년에 94억 원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검찰 특활비가 있으면 검찰총장 혼자서 이 특활비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각 지검, 고검에 다 내려가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이 특활비를 쓰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이 아닌 법무부에서 이 특활비를 쓴다라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얼마 정도 남겨뒀죠?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쓸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중앙행정관서는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경비, 뭐 이렇게 국정 수행 경비로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당연히 특수활동비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특수활동비 자체가 아까 의원님께서 뭐 대검에서 쓰는 것이 대검도 역시 수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쓰고 있어요. 법무부 역시 수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지휘 감독 권한자인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어떤 정보의 파악, 동향 파악, 그런 일선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장관의 지휘 감독 권한을 보좌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국정 수행 업무 경비를 적정하게 쓰고 있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검에서 쓰는 것이 그 영수증 증빙 자료 없이 마구 써도 된다는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 내려 보내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자체 통제 기준을 마련해 놓도록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2년 전에 그 하반기 이 무렵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누가 수령을 하는지, 수령 상대방, 그리고 날짜, 금액, 뭐 사유 이런 걸 기재토록 돼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제3자인 공무원이 대신 그것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자체 통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어서 자의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것,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 지금 무슨 법무부 특활비를 얼마 쓰느냐는 겁니다. 얼마 쓰는데 그 대답이 지금 맞는 대답입니까? 지금 얼마를 쓰시고 계시죠? 아니 이제 법무부 경비에 대한 질문 이전에 의원님께서 전제 사실로 말씀하신 것이 들으시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예산 통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책임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요. 장관이 그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또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 장관님 설명 안 해주셔도 국민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 얼마 쓰고 계시죠? 작년에 기준으로 얼마였습니까? 법무부에서 검찰국에서 아마 한 몇 억을 쓰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그걸 다 증빙 자료도 놔두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네, 당연히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기밀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공개되는 방송 아래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10억 원은 것이죠. 그러면은 어디에 썼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억 원 가량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그 어디 썼는지 전혀 못 밝히시는 겁니까 여기서? 못 밝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가 공개된 자리인 만큼 공개된 이런 토론 회의장에서는 밝힐 수가 없는 기밀이 그러면 요구되는 하나 더 개념 정의 자체가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보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 특수활동비,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질문 아직 안 이영렬 끝났습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장관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 장관님. 이후로는 또 그런 질문 아직 안 봉투송으로 끝났습니다.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질문하시고 저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체가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활비로 직원들 격려금으로 일률적으로 사용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것이 도발적이고 모욕적입니까? 그렇습니까? 질문해 주시죠. 예. 자, 그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관님은 그 부분에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그 혐의를 두는 질문 자체가 도발적이고 모욕적이지 파악해 보셨냐고요? 않습니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런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자체 통제 기능을 갖고 있고요. 법무부 산하의 직원 어느 누구도 장관 모르게 돈 봉투를 나눠 쓰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장관 모르기가 아니고 장관이 알든 모르든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사실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이라고 옛날 하시죠. 얘기 하지 말고요. 지금 이영렬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문제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게 권력 흔들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라는 것은 검찰의 선배라면 누구나 후배들한테 이런 말 안 해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선배가 후배한테 얘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이런 통상적인 말을 가지고 이게 정권 흔들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장관님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든 살아있는 권력의 일상적인 비리든 다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비리만 엄단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성추행 범죄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 정권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자리에서 그런 정치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질문하시고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이 회의의 취지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뭐 굳이 물으시니까 답변을 하자면 살아있는 권력 중에 대한민국의 이 현재의 검찰권 남용을 하는 이 윤석열 총장 체제 아래의 검찰만큼 어마무시한 가공할 만한 살아있는 권력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곳이죠. 수사하는 곳은 당연히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윤석열 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묻을게요. 자, 얼마 전에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 총장직 사퇴하고 정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그렇죠. 자꾸 윤석열 총장이 정치 행보를 한다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정치로 떠밀고 지지율을 계속 올리는 분이 법무부 장관이신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원래 6월 초만 하더라도요, 윤 총장 지지율이 10.1%였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우리 장관님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후에 14%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24.1%로 지금 1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지금
1등 공신이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기준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는 또 사퇴하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 관련 질문이십니까? 대답해야 됩니까?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시고. 별로 하고 싶지 그리고-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예산 관련 질의지만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지금까지 다른 장관님도 다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혼자서 그걸 안 하시겠다면 할 수 없죠. 하시라고 하면 하겠는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 지지를 올려놓는다 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다음 또 물을게요. 검찰이 지금 월성 1호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산업부가 지금 한수원 본사를 압수수색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도 또 질의를 또 하시는데요. 자, 여당 대표가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정부 정책 영역까지 넓히는 것이다.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잉 수사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관 역시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 공격이다. 그러면서 이거 사실상 각하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자,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원 홈페이지 공개한 그 감사 보고서 보셨습니까? 저보고 물으시는 네. 겁니까?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요. 감사 시작된 후에 담당 국장 지시로 과장 사무관이 주말에 나와가지고 지금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들으셨겠지요?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 다 나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거 아직 모르십니까? 네, 제가 못 보는 기사도 있겠죠. 네. 자, 이 내용만 보더라도요, 이 감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죄명이 공영서류 무효죄, 업무방해죄, 공공기록물 위반, 감사방해죄, 직권남용 등등 수많은 죄명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초점이 뭐냐면은 경제성 평가 단계에서 조작했느냐 여부입니다. 거기서도 산업부가 만약에 한수원에다가 또는 그 경제성 평가를 하는 회계법인에다가 수익성을 낮추라라고 한 것을 강요했다라면 강요죄가 될 수 있고 그게 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혐의가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까? 이거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게 정책에 대한 평가이고 정책에 대한 공격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같은 사안으로 3건의 사건을 그런 정책 평가라는 이유로 윤석열 무혐의 총장 각하한 얘기하지 사실이 말고요.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전지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총장 스스로 각하했던 사건을 마찬가지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그런 취지다 이런 말씀이죠. 자, 지금 장관님이 스스로의 아까, 스스로 모순된 행보를 검찰총장이 보이고 있다. 수사와 장관님 기소권을 검찰총장 가지고 아니면 하실 얘기가 없습니까? 지금 대전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뭐 자꾸 윤 총장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자, 장관님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각하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네, 그전에도 각한 사실이 있으니까요. 사실상 네. 각하감인데 네, 장관님 판사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 각하할 사안인 것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줬겠습니까? 법원이 그렇게 일합니까? 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무슨 유죄의 판단하고 같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겠죠. 수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죄인 것을 왜 수사를 합니까? 유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고 또 무슨 핸드폰을 감추려고 하고 뭐 그런 검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부정하는 현장에서 부정하는 수사에 작전이 있지 대해서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지금 뭘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만약에 말이죠, 이 사건 수사를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게 항상 추 장관하고 전에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그게 바로 선택적 수사입니다.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검찰 개혁이고 검찰 개혁의 바른 방향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생각을 강요하실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생각이 다르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에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라임 사건의 피해액이 1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192개 자펀드에서 회수하지 못할 예상 손실액이 1조 원 넘어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146억 원 중에서 회수할 수 있는 거는 400억 내지 70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10%밖에 회수 못합니다. 90%는 국민들의 투자금을 다 날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금융 사건이고 금융 사기 사건이고 행정 사건입니다. 자, 이 두 사건에 다 현역 지금 정치인도 연루가 돼 있고 여당 의원도 있죠. 전 정무수석도 연루설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 이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검사들의 비리까지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지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옵티머스 사건에서도 여당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 여당 정치인, 또 청와대 행정관 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전형적으로 특검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특검을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금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까지 총장이 지휘권을 배제한 수사지휘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장관님께서는 국민들 다 장관님 좋아하시는 줄 알겠지만은 장관님 싫어하시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그분들은 아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이 수사지휘권 행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특검법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도 특검 도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검 도입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장관이 진짜로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것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현재 검찰 수사보다도 더욱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특검으로 가도록 장관 스스로가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사범이고요. 경제사기 사건이죠. 그래서 앞에 그 질문의 기회에 뭐 여러 가지 연루돼 있는 관계자를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자체는 삼가해야 될 질문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의 수사 지휘는 총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됨으로써 장관도 저절로 배제돼서 이 수사팀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임 수사팀도 수사 구성원이 다 바뀐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독립적으로 하고 있어서 특별히 독립을 강조하는 특검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미. 네. 장관님, 지금 앞에 제가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언급한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사는 생물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언제 이게 사실로 확인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